네, 드디어 기다리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환호했고 국내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베어마켓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박석현 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올라왔는데 안도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네. 일단 올해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그 심리적으로는 개선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가도 조금 진정이 되는 흐름이라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도 또 추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보고 계세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500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2,550 정도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상반기 때처럼 뭐 고점을 확인하고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오름폭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겠지만 뭐 큰 폭의 조정은 예상되지 않고 있고요. 조정 이후에도 다시 추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주들이 사실 오늘은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최근에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삼성전자가 또다시 6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올라오면서 그동안 좀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순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업황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일까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 역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흐름은 뭐 맞는 건 같습니다. 근데 그 탄력 측면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그 향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감이 조금 들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그 디램을 만드는 디램 칩 메이커들이 좀 있는데 반도체주 산업 스펙트럼 하에서도 디램 쪽이 상대적으로는 그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 여류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반도체 주식보다도 한국 반도체 주식이 조금 부진할 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 전망 하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 전망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반도체가 이걸 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는 이익 전망 하향 조정폭이 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익 전망에서 기반하는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구조 이거를 좀 기대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밀러 보이고요. 네.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쌓여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주식을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신규로 뭐 반도체 주식을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사들여가는 그런 전략은 그렇게 뭐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쪽을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다른 쪽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올라온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떨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올라오기는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죠. 그 IRA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좀 주식이 좀 올랐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쪽은 향후 산업 전망에 있어서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도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단 그 시장의 어떤 경쟁이 격화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부호를 계속 받고는 있긴 하지만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산업 성장성 그리고 미래 산업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시장 역시 그 업체별로 경쟁이 심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팽창, 확장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확실성을 갖고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도 피킹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긴 하지만 부담이 있긴 하지만 산업 자체가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는 부분은 크게 변함이 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성장성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또 종목 선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풍력에서부터 맞습니다. 2차 전지, 뭐 예. 태양광 많죠. 예. 근데 그 상당 부분 보조금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긴 한데 이제 보조금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쪽으로는 기업들의 어떤 턴어라운드 또는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종목들도 많고요. 부품에 있어서도 관련 부품 업체들도 이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앞으로는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한 10%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변수들 그리고 이 변수들이 긍정적인 요인들로 확인돼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변수 그리고 불확실성에 노출됐던 변수들이 대부분 이제 노출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은 상반기에 나타났던 저점을 다시 경신하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이제까지 한 10% 정도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그리고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해도 좀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대 관건이 아무래도 물가였는데 물가가 그렇죠. 안정이 됐고 그리고 8월 달, 9월 달 물가도 유가만 한 그 90달러 선에서 안정이 돼 준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시장 흐름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약간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추가로 주식을 또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